임산부는 아프지 않으니 제대로 일하세요. 미안해요. 복부가 조이고 불편하다고 느꼈어요. 나중에 해도 될까요? 임신 2기인데 정리도 제대로 안 했는지 바보야. 엄마 마이클 엠마가 원한다고 했어. 청소하고 말 안 듣는다. 몸 관리하라고 했는데 재생된 영상은 목소리도 크고 시어머니가 왕따 당하는 순간을 캡처해서 아들에게 좋은 시어머니라서 할머니가 거짓말을 하신 거죠. 그 지역은 친척들과 친구들로 붐비지 않았나요? 제 이름은 엠마 스미스입니다. 34세 주부입니다. 제 가족은 1살 위인 남편 남자 이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8살 된 딸 소피아와 나는 임신 8개월째 의사소견에 따르면 아마 남자아이일 것 같다. 첫째 아이를 낳을 때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첫째와 둘째 아이의 나이 차이가 꽤 크다. 피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딸이 또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다행히 그 바람이 현실이 되어 지금은 임신 중입니다. 첫 출산의 어려움을 잊을 수 없어서 힘들어요. 문제는 시어머니 그 사람은 남편의 어머니 부모님 집이 멀어서 집에 자주 못 가서 처음 출산했을 때 시댁에서 지냈는데 시어머니가 모노폴리 때문에 집안일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갓 태어난 딸 소피아는 당연히 갓 태어난 아기가 늘 엄마 옆에 있기를 막 출산한 엄마는 아이에게 모유 수유를 하면서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많은 분들이 몸의 회복을 위해 모유 수유 외에 자는데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시어머니께 의지하려고 했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며느리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지 어서 엄마 바쁘니까 할머니 집으로 와가 태어난 딸을 데리고 가셨어. 나한테서 집안일을 하라고 시켰다. 출산 후 둘째 날, 퇴원한 다음 날에 집 청소와 식사를 하라고 했다. 회복을 위해 잠을 자지 않고 몸을 움직여 일하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임신과 출산은 병이. 나도 딸이 일어나서 울면 그렇게 했다. 시어머니가 수유한 뒤 시아버지가 계실 때에도 옷을 벗기고 딸에게 모유를 먹이게 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듯 버림받았습니다. 다행히 시아버지는 눈을 돌리시는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여기저기 청소도 하고 화장실도 청소도 하고 있었습니다. 목욕통 청소하다가 쓰러져 재입원하신 아버지. 시어머니는 화장실에 피가 흘렀다고 남편의 신용으로 구급차를 불러줬다고 했다. 당시 출장 중이었는데 출산 후 다음날 쉬느라 돌아왔다. 다음날 의사한테 많이 혼났어요. 과로해서 잠도 부족하고 탈수도 있었어요. 엄마는 이 정도로 쓰러지다니 믿을 수 없어요. 울고 있는 딸을 안고 남편도 화를 냈어요. 정말 출산 경험이 많은 엄마인가요? 제가 경험이 있어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와 남편도 뉘우치지 않는 태도에 놀랐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남편도 출산을 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런데 낳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때 태어난 내 딸은 이제 8살 3학년이 됐다. 똑똑하고 장난꾸러기였던 여자라서 그런지 우리 부모님은 무시해도 좋다. 최선을 다해 나도 아기를 돌볼게 내가 도와줄게 이번에는 육아휴직을 쓸게 엠마는 회복에 집중해라 이렇게 든든하고 행복한 말을 들을 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기에 나는 임신 중기까지 시댁에게 비밀로 했고 막연한 출산 예정일도 알려줬어요. 아기가 후에 부모님께 연락해도 돼요? 부모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집과 집 사이의 거리를 자주 보고해야 해요. 시댁은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운전면허가 없어 다행이었지만 남편의 도움으로 가끔 불시 방문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피해 뱃속의 아이를 키웠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밤부터 출산 예정일 일전까지 조금씩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병원에 전화해서 지시사항을 물었습니다. 다산 여성의 경우 출산이 일찍 일어날 수 있으니 입원하라고 하더군요. 시작한 것 같은데 병원까지 태워다 줄 수 있니? 드디어 왔어. 소피아 엄마도 같이 병원에 데려가자. 둘이서 배웅당하고 광고의 2번째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어요. 요즘 병원 정책은 퇴원 전까지 면회를 금지한다는 것이 임산부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무사히 출산할 때까지 가족을 볼 수 없어서 무사히 출산하고 퇴원할 때까지 집에 돌아가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진통이 심해졌습니다. 남편과 영상통화로 보냈고 휴대폰으로 잠든 딸의 모습이 천사 같았고 사진도 찍을 수밖에 없었고
그날 밤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그 병원 산부인과 남자 아기는 보통 출산 후 3일 정도 지나면 퇴원이 허용되고 이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은 출산 후 2일 정도 지나면 퇴원이 허용되는데 8년 만에 첫 아이를 낳은 것 같아 기분이 나빴지만 처음인 것처럼 둘째 날 퇴원을 하게 됐는데 첫째 출산 후 자궁수축이 더 강해지고 전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퇴원할 때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 육아 휴직 중인 남편에게 데리러 오라고 했어. 아침이 되어서야 딸이 학교에 도착했어. 드디어 너와 소피아에게 보여줄 수 있어. 소피아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축하하자. 준비하세요. 이것이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화가 온 지 2시간쯤 지났습니다. 남편은 아직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태어난 아들을 안고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휴대폰을 쳐다보다가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의 리사 자매에게서 온 전화였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전화해서 미안하지만 진정하고 들어줄 수 있니? 마이클은 교통체증에 빠졌어. 아까 사고를 당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 대학병원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 아마 아들과 함께 택시를 탔을 것이다. 대학병원에 도착하자 처남이 병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입구로 데려간 곳은 병실도 치료실도 아닌 영안실이었어. 절대 백일몽 같았어. 누군가가 누워있었어. 설마 마이클일 리가 없어. 며느리인데도 늦었구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 버가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엠마 너 탓이야 너 탓이야. 시어머니의 감정 폭발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형수는 남편이 나를 데리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운전 중 반대편 차선으로 돌진한 트럭과 정면 충돌했다. 트럭 운전사는 졸음 운전을 했을지도 모른다. 길을 잃었다. 동생이 눈물을 참으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경찰 중에 형수 친구가 있었는데 저보다 먼저 연락이 왔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아기가 태어났으니 힘내세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새로 태어난 아들을 본 적도 없이 우리 아들은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내가 안고 있던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배고파서 시끄러우니 울지 마세요. 말했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아기에게 큰 소리로 그런 말을 하는 게 너무 끔찍하다. 만약 아이를 낳았다면 나쁜 며느리라고 말해도 타이밍이 좋지 않다고 알려줘 둬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남편이 사고로 사망해 부검이 필요해서 바로 집에 데려갈 수 없었다. 이틀 정도 기다리다가 사고로 시신을 바로 장례식장으로 옮겼다. 시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장례를 도와주셨고 새 아이를 둔 아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죽은 것은 내 잘못이라고 욕처럼 되풀이했습니다. 엄마 엠마가 제일 괴로워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낳은 아이를 잃은 건 나예요. 시어머니가 소란을 피우는 게 가장 괴로운 건 나예요. 나한테 상주가 되라든가 남편의 죽음을 나한테 탓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예전에는 갓 태어난 딸을 빼앗아 갔더니 지금은 아들에게만 집중하다 보니 갓 태어난 손자에게는 없는 것 같아 졸리다. 장례식장에 잠이 오지 않았지만 천국에 간 남편이 걱정하지 않도록 상주가 되어야만 했다. 나는 씩씩하게 다짐했다. 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부모이기 때문에 용감하게 행동하는 줄 알았다. 이 3시간 간격으로 수유를 하다가 장례식에 참석한 분들에게 인사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누가 제게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 앞에 와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붉어지며 몇 분간 의식을 잃은 듯 장례식장 한 구석에 있었는데 어디선가 구급차가 오는 소리가 들렸다. 비행기를 타고 온 소피아와 부모님이 옆에 계셨다. 고 아빠는 말했다. 엄마를 할머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남편이 두고 간 스마트폰이 기적적으로 파손되지 않았음에도 손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딸에게 줬더니 쉽게 풀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임산부는 아프지 않으니 제대로 일하세요. 어서 미안해 배가 조이고 불편해서 좀 나중에 해도 될까? 임신위기인데 제대로 치우지 않았니 바보야. 엄마 마이클 엠마가 치우고 싶다는데 말을 안 하겠다고 했어. 몸 잘 챙기라고 했는데. 재생된 영상은 목소리도 크고 시어머니가 왕따 당하는 순간을 포착해서 아들에게 좋은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거짓말했지. 그 동네가 친척들과 친구들로 붐비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보니 출산 전에 시댁에 한번 놀러 갔을 때의 영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항상 나를 주었는데 나는 그가 방심했을 때 잠시 괴롭힘을 당했어요. 안녕 소피아, 그 전화 주세요. 안 돼. 당신은 지울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소피아에게서 스마트폰을 가져가려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개입했어요. 스미스 부인이 뭐죠? 이건 뭐죠? 미스터 윌리엄스 아니요. 그냥 소피아의 연극이에요. 오해입니다. 윌리엄스가 제 결혼 전 성이에요. 저기 설명 좀 들어주세요. 저기 새빨간 얼굴의 시어머니를 부모님이 데려가셨는데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같더라고요. 밖에 주차된 렌트카. 안녕 소피아, 모두에게 뭐라고 말했어? 나는 아빠가 나에게 말한 것을 모두에게 말했어. 할머니는 거짓말쟁이이고 엄마에게 나쁜 짓을 하니까 아빠가 없을 때 내가 엄마를 지켜줄게. 아빠는 여기 없다. 내 딸이 그 말을 기억하고 울기 시작했다. 그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같이 울어본 게 처음이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울어본 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장례식 쓰러졌을 때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갔고 4시에 입원했어. 남편 장례식에서 자라 넌 그냥 며느리야. 꽤 강한 발언이었어. 내 딸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화를 냈어. 엄마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할머니가 화났어. 내가 엄마를 지켜줄게. 아빠 같은 거짓말쟁이 할머니는 큰딸의 책임감이 활성화된 것 같다고 하셨다. 내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아들이 형수에게 감시당하는 동안 같은 자세의 친딸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4시간 만에 내 옆에서 자고 있는 아들을 돌봤다. 그 며느리가 그런 취급을 당하다니 끔찍하다. 며느리는 뭐 어차피 노예도 아니고 시어머니는 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 몹시 화를 내셨다. 시어머니가 엄마와 아이들을 괴롭히는 낡고 위험한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오해나 좋은 의도로 설명하려고 노력했고 시아버지는 당신이 엠마를 괴롭히고 있다는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럼 착한 척 마이크를 만날 수 있니? 시어머니도 침묵하셨는데 더 이상은 못 대할 것 같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장례식장으로 돌아와 버스를 탔습니다. 남편을 예정보다 2시간 정도 늦게 화장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달쯤 지났을 때쯤 그날이 다가올 때까지 가족,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그를 추모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클처럼 건강이 대부분 회복되었습니다. 이름도 M으로 시작하는 마크의 이름은 당일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머물면서 나와 딸의 식사 준비와 집안일을 도우셨습니다. 처음으로 은접시에 담는다는 컨셉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있었고 먼저 형수 리사가 친어머니인 시어머니, 나아가 시아버지와의 인연을 끊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노년의 이혼함. 물론 시어머니는 둘 다 싫다고 했고 형수는 친어머니가 자신과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 필요 없다. 시아버지도 가치관이 너무 달라 미움밖에 남지 않았다고 시어머니는 낳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고 했다. 결혼해서 시아버지만 두셨는데 시어머니가 임신과 출산은 병이 아니라고 해서 계속 해왔는데 이 말이 형수한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왕따를 당했던 경험을 나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것. 즉 시어머니의 아기가 100%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혼은 회식을 조금 앞두고 마무리되었고 시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나셨고 노부모님은 계시고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어 시어머니가 누나에게 가셨습니다. 시어머니 집이 말도 안 돼. 아직도 내 엄마라니 믿을 수가 없어. 그녀를 쫓아내고 우리 집에 전화했는데 엄마가 대답했어. 스미스 부인 이번에는 힘들었지만 내 딸이 그랬다는 걸 알잖아. 더 힘든 건 소피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엠마가 열심히 일하게 했고 태어나자마자 엠마를 피로 덮었다는 얘기야. 아니 엠마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쓰러졌을 뿐이야. 내 남편이 그 사람이 아니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었어. 남편이 이번에도 구급차를 불렀어요. 출산 직후에 이런 일이 있었고 퇴원하자마자 장례식장에 가야 했어요. 힘들었을 것 같지만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은 너무 과했습니다. 그냥 며느리야. 넌 정말 어떤 사람이야. 저번에 내가 너한테 불평했니? 그래. 내 딸도 나도 앞으로는 아무것도 돕지 않을 거야. 딸은 마이크를 잃고 나서 그럴 입장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당신과 더 이상 관계를 맺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소피아는 당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더 이상 당신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들에게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전화상으로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58세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지만 재산 분할로 인해 겪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녀는 장례식에서 모든 친척들에게 시어머니로서의 끔찍한 행동을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살 곳을 빌릴 보호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친어머니이므로 나는 그녀에게 미안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나와 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나는 조금 긴장하고 그녀가 모임에 나타나면 그녀를 거부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중요한 일에도 오지 않는가? 이혼했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 모이는 것은 별거가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형제자매 집에 가지 않았고 가족 중 누구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남편의 사촌이 다리 아래에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간증만 해도 안타깝지만 시리가 떨어져서 다행이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진심으로 사과해 주셔서 무슨 일인지 알았지만 말릴 수가 없어서 그래도 손주들에게 할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저는 마이클 아내입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아버지께서 제가 수유하는 맞나요?